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4일 일요일 오후 2시 38분입니다. 자,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일요일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KMW 다산 네트웍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종목은 이제 제 개인적 으로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증시를 한번 간단하게 조금 되짚어 보자면은 다행히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1.48대에서 다시 1.625까지 좀 상승이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고 나서 홍콩은 약간 금리 영향을 받아서 조금 하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다행히 미국장은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성장주들도 뭐 그렇게 하락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다행히 잘 방어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조정을 또 거치면서 다시 한번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나스닥 선물도 약간 약세로 이렇게 끝났지만 다행히 또 미국 장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는 FOMC 회의 이후로 조금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들은 일단 증시 분위기는 뭐 처음에는 조금 뭐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FOMC 회의 이후로 조금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KMW가 지금 이제 잘 그래도 가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와 버렸는데 이때는 뭐 별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이렇게 그때 KMW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 AT&T의 그 미국 수주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러한 소식들이 좀 이렇게 찌라시처럼 돌면서 이렇게 KMW가 급락이 좀 나왔던 것 같고 5G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이렇게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KMW 이 리포트를 작성했던 하나금융투자의 이 김홍식 애널리스트 분께서 3프로TV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5G 산업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2분기 때까지는 일단 상반기는 일단은 5G는 조금 힘을 그러니까 별 소식이 없을 것 같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서부터는 조금 실적도 그렇고 수주도 이제 잘 나올 것 같고 이제 미국 쪽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우리나라가 뭐 통신사들이 아직 5G 뭐 투자를 많이 안 했다고 해요. 올해 뭐 코로나 이런 핑계로.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유럽 인도 이런 쪽의 시장도 열려 있기 때문에 5G는 하반기부터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거의 이제 암흑이잖아요. 암흑에서 사서 빛이 날 때 팔아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뭐 3분기 4분기에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뭐 5G에 대한 투자가 안 이루어져서 뭐 수주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분위기가 또 간다면 주가가 또 한 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그러면은 무서워서 투자 못 하겠죠. 근데 저는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무조건 되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저가에서 회복을 할 때는 뭐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한 7만원 선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약간 물량을 축소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실적이 좀 회복이 된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5G 전체적으로 올라올 때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파동으로 볼 때도 뭐 한 8만 3천 원까지 올라오고 나서 봐도 이제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크시거나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를 하시다가 평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잘 나와주면 그때 일정 부분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뭐 3분기 이후로 5G가 조금 더 움직임이 좋아지거나 좋은 소식들이 나와서 주가 흐름이 좀 더 좋아지면 그때 좀 더 비중을 실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저는 어차피 5G가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들고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비중이 그렇게 뭐 엄청 부담되는 편도 아니고 저는 평단가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일단은 한 8만원 뭐 8만 한 2천원 선 한 요 정도까지 한번 오면은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요 정도 오면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놓고 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5G 망하거나 뭐 절대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5G에서의 탑픽은 KMW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이나 네, 특히 월봉으로 봐도요. 그래서 지금 3월달 잘 회복을 하고 있고 4월달부터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도 한번 볼게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제가 이제 5G에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하락이 좀 나왔죠. 전체적으로, 5G가 안 좋아지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하락이 어느 정도, 네, 바닥이 좀 잡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놓고, 요 선,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 네, 여기 그래서 일단은 다산 네트워크스도 리포트 상에는 18,000원까지 지금 이렇게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12,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너무 비중이 크시거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지금 평단가 낮춰가지고 한 12,000원 선에서 비중을 약간 축소나 유지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신 다음에 뭐 한 14,000원 선 올라와서 매수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000원 선에서 아마 매수를 해가지고 15,550원 넘어서 18,000원까지 목표 주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일단은 뭐 주봉상으로나 네 월봉상으로 3월 달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좀 더 지켜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포트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KMW인데요. KMW가 지금 하락을 한 이유가 이거 삼성 수주 부진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됐고, 요게 3월 4일 날 이렇게 올라온 레포트인데 이제 일단 삼성이 그 AT&T 수주가 실패했다는 게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알려졌고 그것 때문에 더 하락이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제 악재는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KMW는 지금 일본에도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본 통신사 후찌츠나 NEC 이렇게 핵심 매출처로 부상이 전망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2분기에서부터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5G가 안 터지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라든지 유럽 수주 이벤트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하반기에서부터는 진짜 5 시대가 열릴 거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주가는 항상 선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저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좀 낮춰놓은 다음에 분할 매도해가지고 비중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수익 실현까지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IoT 이런 시대에서 이 5G는 뭐 필수적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네트워크망에서 5G는 필수적인 이 기술이기 때문에 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실적은 뭐 1분기는 한
이게 이제 600억이겠죠? 600억 정도. 2분기부터 3분기부터 실적이 대폭 향상이 될 것 같으니까 하반기까지 쭉 가지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주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산네트웍스, 네, 다산네트웍스가 3월 12일자로 이렇게 레포트가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영업이익보다는 수주 성과가 주가 좌우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산네트웍스 보시면은 그 특히 SK 쓰시는 그 SK 인터넷 쓰시는 분들 그 공유기 단말기 보시면 다산네트웍스 것을 아마 쓰고 계실 겁니다. 저도 집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다산네트웍스. 근데 이제 이게 또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까지 진입을 한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KMW 이노와이어리스와 함께 5G 장비 업종 탑픽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특히 4분기에는 약간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이렇게 재무제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고 옵텔리언을 비롯한 다수의 M&A를 통해 하반기에 미국 1테리어급 통신사 진입이 유력해지는 상황이며 올해 4분기부터 미국 광통신 투자 증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그다음에 일본 수주가 지속되고 있어서 일본 시장 수출 전망이 낙관적이며 이런 정부의 와이파이 투자, 와이파이 공유기를 쓰기 때문에 디지털 뉴질 정책까지 수혜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쪽을 좀 본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다산 네트워크스 이 기기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다산 네트워크스 기계가 정말 많이 팔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산 네트워크스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 기준으로 3월 11일 기준으로 9,050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00원이니까요. 올해까지 하반기까지 잘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1월 25일 기준으로 이게 주봉인데요. 지금 계속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뭐 5주 동안 지금 거의 5주 동안 30%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이때 갑자기 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실적 부진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실적은 지금 일단 5G가 좋아져야, 왜냐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 5G에 들어가는 약간 그 부품을 좀 만들거든요. 그래서 5G가 좋아지면 같이 좀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 쪽 매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더 증대될 거니까 그게 아마 3분기, 4분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봉상으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5주 동안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상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봉상 빠진다라고 하면은 한 3만 좀 과하게 보면은 이때 하락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은 네. 한 요 정도로 잡으면요. 한 34,000원 선까지도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갑자기 반등이 뭐 어떠한 엄청난 특별한 호재로 막 오르지 않는 이상은 뭐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약간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 지금 주봉상으로 60 주봉선까지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한 38,000원 정도 되는데 38,000원까지 좀 떨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 조금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뭔가 기대감이 좀 실리거나 아니면은 이 증권사 리포트 뭔가 컨센서스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 오면은 조금 물타기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월봉상으로 지금 벌써 4개월 동안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월 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4월 달까지 좀 빠질 수 있다. 근데 뭐 바람으로는 이때 11월 달에 양봉 시가가 32,000원이니까 32,000원까지는 더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로 빠진다고 하면은 이때 시가인 32,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한번 올랐다가 뭐 여기까지 했다가 조정받고 마지막에 약간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중이니까요. 조정이 뭐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게 조정이 좀 무서운 거니까 일단 32,000원까지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시기는 레포트 보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이게 2월 8일 날 올라온 리포트인데요. 일단 추가 실적 업사이드 확인 후 대응을 하자. 그래서 지금 수익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적이 매출 네, 한 3분기 3분기에서 한 4분기 정도는 3분기 정도는 돼야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3분기 실적이 한 9월달, 10월달쯤 나오지 않나요? 그럼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약간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뭐 이런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이 실릴 때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일단은 이 동박 부분 이 출하량의 70%를 차지하는 네트워크 장비, 이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박이 이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간 동박이 중국 5G 네트워크 투자 지연 영향으로 매출이 15% 감소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거 대신에 이 OLED 소재 부분에서는 매출 비중 36% 차지하는 이 OLED에서는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히 이런 것들로 좀 막아놨고,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외환차 손실과 이 외화 환산 손실 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고, 이 유럽 동박 법인 유증 과정에서 법인세 증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일회성 비용이죠. 매각 관련 뭐 이런 것들로 20억 등 발생하면서 분기 순손실 20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다. 그러니까 시장 이 컨센서스보다 조금 하향이 돼가지고 뭔가 좀 더 하회를 해서 이 주가가 갑자기 하락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전지박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고요. 1분기 실적은 46억 원으로 약간 이익이 감익이 전망이 되는데 2021년 실적은 4,057억 원, 영업이익 465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이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2021년까지는 쭉 보유하면서 저가 매수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가지고 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022년 예상 지배 순이익이 감안됐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네, 지금 목표 주가가 48,000원. 투자 의견은 홀드. 이건 좀 안 좋은 지금 의견이거든요. 좀 안 좋은 의견이라서 주가가 당분간은 네, 지금 43,000원이니까 좀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표 주가는 일단 48,000원으로 좀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동박법인 유상증자 이후 지분율 하락. 가만. 그래서 시가총액은 1.6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현 수준 대비 상승 여력이 제한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네, 향후에는 이 OLED 부분 전방 시장 확대 및 전지박 부분 수익성 개선에 따른 추가 실적 업사이드를 확인해야 된다. 일단은 OLED 쪽은 좀 지금 그래도 괜찮거든요. OLED 쪽은 계속 괜찮을 것 같고 전지박 쪽도 수익이 개선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또 레포트를 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잃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니까요. 레포트상 2월 달이긴 하지만 한 48,000원 선, 48,000원?
48,000원이면은 네, 딱 요 선이거든요. 요 정도 선이 되는데 일단 48,000원까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약간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셨다가 왜냐면은 이때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좀 상승이 나오려면은 5만원 선에서 뭐 진짜 완벽하다면 한 55,000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진짜로 무서울 만큼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8,000원 선 지금 여기죠.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올라오면은 약간 비중을 약간 축소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한 2년 뭐 2022년까지 그냥 놔둬도 아무 신경 안 쓰일 정도의 비중으로 좀 유지를 하시면 그래도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약간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약간 근데 이거는 뭐 자기 성향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놔두는 편인데 그래서 오히려 뭐 진짜로 한 38,000원에서 뭐 3만 한 2,000원 선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저는 또 요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여윳돈 생길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장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리포트를 보고 차트를 보고 상황을 봐도 좀 전체적으로 조금 제일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5G가 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실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약간 뭔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생각들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의 성향에 맞게 또 하시는 거고 이 영상은 또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뭔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느 정도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매수와 매도는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장 마감 이후에 마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